지금 뭐 하는지 알아? 쿠키 먹고 싶다는 거 아니니? 뭐 먹고 싶다고? 리키코. 난 리키코야. 리키코가 뭔 말이야? 코끼리. 아 리키. 아, 나 진짜 아빠가 아빠가 그 키코야. 키코코키 리키코. 코끼. 쿠키. 코키. 코키 쿠키. 코키 키코 쿠키 쿠키. 자, 주카피는? 주카피.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반대면 죽은 토끼.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어. 잘 네.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내일 보자. 안녕. 읽어. 우리나라 전통음악 국악 얼수 절수. 그게 몇 번이야? 이거 9번. 9번. 아름드리 당산나무가 내려다 보이는 김부자 집이에요. 고소한 부침 냄새, 고기 삶는 냄새가 코를 찌르고 음식 준비하는 마을 아낙네들로 북적거려요. 마을 조무래기들과 어르신들도 김부잣집 마당을 기웃거려요. 마을 지킴이 당산나무에 제사도 지내고 복을 비는 마을 잔치도 벌인대요. 하얀 천막 아래 악기들이 하나 둘 모여요. 그중 가장 크고 둥그런 쟁반 하나가 번쩍거려요. 징이에요. 헝겊을 둥글게만 두꺼운 채가 징 위에서 미끄러져요. 징. 미끄러져? 징. 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미끄러진다고. 아, 소리가 울리니까. 그랬나 보다. 그럴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이야. 이거 대지를 울리듯 깊고도 넓은 소리예요. 넓은 소리가 울린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 넓은 소리, 넓게 울린다, 멀리 이렇게 퍼진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소원이가 해석을 잘하네, 원이가. 이번에는 허리가 잘록한 장구예요. 길고 가느다란 채와 동그란 채가 이쪽 저쪽을 바삐 옮겨다니며 소리를 내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덕. 신이 나서 춤을 추는 듯 경쾌하고 화려한 소리예요. 그때 맑은 소리 하나가 튀어나와요. 작은 징처럼 생긴 꽹과리예요. 동글 납작한 채가 꽹과리를 깨갱 때려요. 갱갱 겐지갱 갱갱 겐지갱. 까불대는 소리에 어깨가 저절로 들썩이지요. 진짜 신난다. 근데 아빠 갱갱갱갱갱 할때 갱갱갱갱 할 때 괜찮아라는 것 같다. 갱갱갱갱 이거 기다란 통 모양의 북이에요. 두툼한 손 하나가 이쪽을 치자 막대 모양의 나무채가 다른 한쪽을 쳐요. 구궁. 마음을 울리는 힘있는 소리예요. 북, 장구, 꽹과리, 징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꽹과리가 소리를 이끌고 징의 깊은 소리는 길게 울려요. 장구가락에 맞춰 북소리가 신명을 돋워주어요. 꽹과리, 징, 장구, 북소리가 잠시 쉬는 사이 맑고 애달픈 소리가 끼어들어요. 대나무 뿌리 속을 깊이 파낸 울림통 위에 줄을 2개 맨 해금이에요. 활이 안쪽 줄과 바깥쪽 줄 사이에서 춤을 추어요. 가구 거구 기 고기 기기고 가기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곱고 가냘픈 소리예요. 나무판 위에 6줄이 나란히 줄지은 거문고예요. 오른손으로 잡은 막대는 줄을 내려치며 뜯고 왼손은 줄을 누르거나 흔들고 밀어요.
슬기둥둥당 둥당당지동 싸랑당동 징당 징동 징뜰. 학들이 날아와 날개를 활짝 펴고 춤을 추는 듯해요. 12줄을 기러기 발로 받쳐놓은 가야금이에요. 오른손은 줄을 밀고 퉁기고 왼손은 줄을 흔들어 오른손이 내준 소리를 꾸며주지요. 정홍뚱땅뚱 찡땅찌찡찡 종쨍. 맑고 부드러운 소리가 마치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듯해요. 두툼한 커다란 통에 굵은 줄을 7개나 8개 얹은 아쟁. 오른손으로 잡은 활이 힘차게 줄을 문지르고 왼손은 줄을 누르고 흔들어요. 지당당징징 당다리 당당징징. 낮고도 쉰 듯한 소리, 사람의 목소리와 많이 닮았어요. 굵은 대나무에 길고 짧은 거리를 두고 구멍이 뚫렸어요. 대금이에요. 한쪽의 큰 구멍에 입김을 불어넣고 나란히 있는 6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열었다 해요. 나니래 니래 나루니르나 니래나. 가볍게 스쳐부는 저녁 무렵의 바람소리 같아요. 기다란 나무 대롱 끝에 깔때기 모양이 붙어있는 태평소예요. 앞뒤에 8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열었다 2겹의 조각을 입에 물고 3개 불어내는 소리예요. 나니르니르다 노라내나 나르니로라. 세상을 깨우는 크고 강한 소리예요. 해금, 거문고, 가야금, 아쟁, 대금, 태평소가 소리를 모았어요. 소리는 서로 어르고 달래며 감싸안아 짐승을 깨우고 사람을 깨우고 세상을 깨워 하늘에 닿는 듯해요. 잠깐만 아빠. 신데에 종이가 있어. 신경 쓰이지? 발에 부딪혀가지고. 얘가 꽹가리, 장구, 징소리를 따라 태평소 소리가 울려 퍼지자 해금, 대금, 거문고, 가야금, 아쟁이 앞선 소리들을 받치고 당기며 어우러졌어요. 알록달록 옷을 입은 사람들이 소고를 손에 들고 한꺼번에 몰려 나왔어요. 덩덕쿵 쿵덕쿵 쿵쿵 쿵덕쿵. 옷자락을 펄럭이며 앉았다 일어섰다 펄쩍 뛰어올랐다 핑그르르 돌며 소고춤을 추어요. 온 마을이 들썩들썩, 들판도 하늘도 으쓱으쓱. 김부잣집 마당이 풍년의 꿈으로 들썩였어요. 우리나라 전통음악 국악 정보마당. 옛날에는 마을에 복을 빌고 잔치를 베풀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럴 때 노래하고 춤추고 연주하며 흥을 돋우었습니다. 얼수절수에서는 태평소를 비롯한 많은 악기들을 연주하고 소고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이 속에는 힘든 농사일을 하며 피로를 덜고 풍년을 기원하며 연주했던 농악도 들어있습니다. 이 농악은 20세기에 사물놀이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궁중에는 다양한 의식 음악이 있었는데 행진 음악인 대취타와 종묘 제례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농악. 농촌에서 농사철이나 명절 때에 농부들이 흥을 돋우기 위해 연주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입니다. 풍물, 두레, 풍장, 굿이라고도 합니다. 힘든 일을 할 때 농부들에게 힘을 주고 피로를 풀어주며 서로서로 힘을 모아 열심히 일하도록 하려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마을 사람들이 편안히 지내고 마을에 복이 오기를 바라며 연주하기도 했습니다. 나발, 태평소, 소고, 꽹가리, 북, 장구,
징 따위를 불거나 치면서 노래하고 춤추며 때로는 기회를 곁들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악은 어디서나 판을 벌일 수 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민중 음악입니다. 사물놀이, 꽹가리, 징, 장구, 북과 같은 네 가지 민속 타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말합니다. 사물놀이는 농악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물이란 원래 절에서 불교 의식 때 사용하는 법고, 운판, 목어, 범종의 네 악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용어가 꽹가리, 징, 장구, 북으로 연주하는 음악에 채용된 것입니다. 이 음악은 1978년 사물놀이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연주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어 지금은 외국까지 널리 알려졌습니다. 대취타, 군대의 의식이나 임금의 행차에 쓰이던 옛날 군대 음악입니다. 주로 입으로 부는 악기인 소라, 나발, 태평소 등과 치는 악기인 징, 자바라, 장구, 용고 등으로 연주되었습니다. 군대가 행진할 때 임금이 성문을 나갈 때 주로 연주되었습니다. 군대 행진 음악은 오랜 옛날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종묘 제례악, 조선시대의 종묘에서 역대 제왕들이 이룩한 업적을 찬미하고 후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제사 때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의식 때 사용되는 악기들과 함께 대금과 같은 고유 악기도 함께 편성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가락이 편종이나 편경과 같은 맑은 음을 내는 타악기의 음색과 어울려 장중하고 느린 선율을 만들어냅니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데 조선 역대 왕들의 업적을 춤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종묘제례악은 기악 연주와 노래, 춤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궁중음악으로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잘 나타나 있으며 독특한 멋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로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유물로 보는 옛 사람들의 생활. 어떤 흔적일까? 옛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옛 사람들의 흔적을 찾아 하나씩 더듬어 올라가 그 모습을 그려내는 방법이 있어.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처럼 말이지. 어떤 흔적이 있는지 찾아볼까? 이건 뭐지? 땅이 움푹 파여 있어. 네모난 모양의 커다란 구덩이. 그 안에 깊이 파인 작은 구덩이들. 한가운데에는 돌들이 모여 있고 주변에는 그릇 조각들이 보여. 무엇을 하던 흔적일까? 구덩이는 왜 팠을까? 한가운데 왜 돌을 모아두었을까? 조각들을 이어 붙이면 어떤 그릇 모양일까? 땅바닥이 단단한걸? 옛사람들이 살던 움집이었어. 구덩이를 파서 땅속에 집을 지으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지. 가장자리에 있는 작은 구덩이에 나무 기둥을 세우고 갈대로 지붕을 얹어 삭감 모양의 집을 지은 거야. 집 한가운데에 화덕에 불을 피워 밥도 짓고 고기나 생선을 구워 먹었어. 이때 달궈진 돌은 방 안을 따뜻하게 해주었지. 땅 모양이 재미있네. 빗으로 빗은 것처럼 가지런한 모양이야. 구불구불하지만 네모난 모양을 한 땅. 그 옆에는 기다란 구덩이도 있어. 구불구불하지만 네모난 모양을 한 땅. 그 옆에는 기다란 구덩이도 있어. 벽시와 보리도 보이고 반달 모양 돌이랑 나처럼 생긴 돌도 있어. 무엇을 하던 흔적일까? 땅이 올록볼록
땅이 볼록하게 올라왔네. 어허, 옛날에는 벼와 보리가 있었구나. 기다란 구덩이는 왜 팠지? 지나가는 길인가?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옛사람들이 농사짓던 논과 밭이었어. 네모난 땅은 논이야. 긴 구덩이는 논에 물을 주던 물길이었지. 빗질한 듯 가지런히 정리된 땅은 밭이야. 볼록하게 올라온 땅에 씨를 뿌렸지. 벽씨는 논에 심고 보리는 밭에 심었어. 반달 모양 돌로는 벼 이삭을 따고 괭이처럼 생긴 돌로는 땅을 일구는 거야. 요즘 논밭과 크게 다르지 않지? 강가에서 찾았어. 바위 절벽에 고래 그림이 잔뜩 있어. 돌고래, 귀신고래, 새끼고래를 업은 엄마고래, 고래를 잡아서 끌고 가는 통나무배도 있어. 어, 그물 안에 있는 건 네발짐승이잖아. 저기 사슴과 사냥꾼도 보여. 이건 어떤 흔적일까? 고래들이 왜 하늘을 보고 있을까? 이 동물은 호랑이일까 아닐까? 옛날에는 고래가 아주 많았나? 배 사람들이 많이 탔어. 아마 먼 바다로 나가나 봐. 옛사람들이 바위에 그린 그림이야. 고래랑 호랑이, 사슴 같은 동물을 그리면서 많이 잡게 해달라고 빌었지. 바위 그림을 보면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야. 커다란 동물은 돌로 만든 창이나 그물로 잡고, 작고 날쌘 동물은 돌 화살로 잡았어. 물고기는 낚시를 하거나 그물로 잡고, 고래는 통나무 배를 타고 나가 바다에 나가 긴 창처럼 생긴 작살로 잡았지. 이것도 짙어일까? 그런데 군데군데 흙이 왜 빨갛지? 숯이 쌓여있고 새까만 재도 있네. 혹시 불이 났던 집은 아닐까? 팽이처럼 생긴 커다란 질그릇도 보여. 칼이 새겨져 있는 돌이 2개 있는데 포개어 보니 딱 들어맞지 뭐야? 어떤 흔적일까? 그릇을 담는 그릇인가? 음식을 담는 그릇인가? 숯이 있는 걸 보니 불을 피웠던 곳이 틀림없어. 불이 나면 흙이 빨개지나? 이상하게 생긴 돌이군. 무엇에 쓰는 것일까? 청동으로 물건을 만드는 대장간이었어. 칼과 방울, 거울 따위를 만들었지. 팽이처럼 생긴 커다란 질그릇은 도가니이고 칼이 새겨진 돌은 거푸집이야. 수추로 불을 피워 도가니에서 청동을 녹인 다음 거푸집에 붓고 식으면 다시 꺼내는 거야. 숫돌에 갈고 다듬으면 멋진 청동검이 되지. 차곡차곡 쌓여있는 게 뭐지? 굴, 조개, 소라, 고등 따위의 껍데기네. 물고기 뼈도 잔뜩 쌓여있어. 크기도 여러 가지, 모양도 여러 가지야. 바늘처럼 뾰족한 뼈, 낚싯바늘처럼 휘어진 뼈. 그뿐만이 아니야. 목걸이와 팔찌, 갖가지 물건들도 있어. 도대체 어떤 흔적일까? 흙으로 만들었나봐. 다 부서졌네. 목걸이 팔찌가 있는 걸로 보아 혹시 무덤이 아니었을까? 이건 멧돼지 뼈일까? 고래 뼈일까? 낚싯바늘이나 그물추가 있는 걸 보면 고기잡이를 한 것 같은데. 옛사람들의 쓰레기장이었어. 먹고 난 조개 껍데기랑 물고기 뼈, 고래 뼈, 사슴 뼈들을 버렸어. 못 쓰게 된 물건들도 이곳에 버렸지. 망가진 그물추와 화살초, 끊어진 목걸이와 팔찌, 실증난 조개 가면도 말이야. 이건 뭐지? 아주 커다란 바위. 그 밑을 작은 돌들로 괴어 놓았네. 마치 커다란 바둑판처럼 생겼어. 왜 이렇게 큰 바위를 옮겨 놓았을까?
이 정도면 거인의 의자였겠지? 옛날 사람들은 진짜 힘이 셌나 봐. 밀어도 꼼짝하지 않네. 이곳에서 출토된 물건들이래. 옛사람들의 무덤이야. 커다란 뚜껑돌을 받쳐주는 고임돌이 있어서 고인돌이라고 해. 뚜껑돌 아래에 땅을 약간 파고 둘레에 작은 고임돌을 튼튼하게 괜 다음 죽은 사람을 묻었지. 그 사람이 쓰던 그릇과 돌칼, 청동검, 장신구도 함께 묻어주었어. 죽어서도 편안하게 살기를 바랐던 것이지. 조그마한 움집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어. 논과 밭에서 사람들이 부지런히 농사를 짓고 강과 바다에 나가 낚시와 그물로 물고기를 잡고 들에서는 화살과 창으로 사냥을 해.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 정성스레 무덤을 만들기도 하지. 옛날 사람들이 남긴 흔적으로 알 수 있어. 옛 사람들도 가족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열심히 일하며 서로 돕고 살았다는 것을 말이야. 정보 마당. 옛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 옛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은 발굴이라는 과정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발굴은 땅을 파서 묻혀 있는 것을 찾아낸다라는 뜻이지요. 고고학은 발굴로 드러난 여러 가지 흔적을 가지고 옛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알아보는 학문입니다. 땅에서 나온 집터나 가마터, 산성 같은 것은 유적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나온 석기, 청동기 같은 것은 유물이라고 하지요. 고고학자는 이런 유물들을 물로 씻고 조각을 맞추어 원래 모습으로 복원하기도 하고 사진을 찍거나 탁본을 떠서 발굴 보고서를 만듭니다. 발굴 보고서는 도서관이나 연구소에 보내져 옛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흔적을 되살리는 데 활용된답니다. 고고학자들은 유적과 유물에서 찾아낸 아주 작은 단서를 가지고 옛사람들의 삶을 복원하는 명탐정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무엇일까? 고고학에서 연대를 알아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층위입니다. 땅속에는 시루떡을 만들 때 생기는 것과 비슷한 단층이 있는데 이것을 층위라고 합니다. 여름철 비가 많이 올 때 흙이 쌓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쌓인 흙은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따라서 땅속을 팠을 때 아래층에 있는 흙은 위층에 있는 흙보다 오래된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는 비슷한 유물의 형태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보통 형태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변해가니까요. 이것을 상대 편연이라고 부르는데 고고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대 측정 방법입니다. 옛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담긴 유적과 유물. 진주 대평리 움집터. 경상남도 진주시 대평리에서 발견된 움집터입니다. 바깥쪽에 보이는 구덩이는 나무 기둥을 세웠던 흔적이고 가운데 사각형의 돌은 화덕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요리를 했으며 이때 달구어진 돌이 온기를 오래오래 간직하여 추위를 이길 수 있었답니다. 울산 묵어동의 청동기 시대 논. 울산광역시 묵어동 옥현 유적지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논 흔적입니다. 아주 작은 조각의 논이 이어져 있고 논바닥 사이사이에는 물길이 남아 있습니다. 농사 짓는 모습이 새겨진 청동기. 대전광역시 괴정동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방패 모양의 청동기입니다. 아랫부분이 깨져 있지만 당시에 농사 짓는 모습이 잘 남아 있습니다. 오른쪽 맨 위에는 논을 가는 사람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 괭이를 들고 밭을 일구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그릇에다 곡식을 담는 사람이 새겨져 있습니다. 울산 대곡리 반구대 바위 그림. 울산광역시 대곡리 반구대라는 커다란 바위에 새겨진 바위 그림입니다. 바다에서 고래 잡는 그림, 짐승을 사냥하는 그림, 짐승을 울타리에 가두어 기르는 그림, 양팔을 벌려 춤추는 그림, 춤추는 사람 그림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바위 그림을 통해 당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무엇을 바랐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주 동천동의 청동 공방.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에서 청동기를 제작한 대장간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많은 도가니와 함께 청동 찌꺼기가 붙어있는 자갈돌, 토기 조각들이 발굴되었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것으로 청동기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부산 범방 조개더미.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에 있는 신석기 시대 조개더미입니다.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를 비롯하여 조개 껍데기와 굴 껍데기, 돌고래 뼈 등이 나왔답니다. 조개더미는 옛날 사람들이 물건을 사용하다 버린 일종의 쓰레기장입니다. 사람 얼굴 모양의 조가비와 팔찌, 목걸이가 있는데 어떤 것은 조개 껍데기를 가공해서 만들고 또 어떤 것은 동물의 뼈를 이용해서 만들었답니다. 청동검을 만드는 데 사용한 거푸집.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청동검의 거푸집입니다. 비교적 다루기 쉬운 납석을 이용해 양쪽에 만들고자 하는 검 모양을 똑같이 새긴 다음 구리와 주석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청동검을 만들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발견된 고인돌.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발견된 고인돌입니다. 바둑판 모양을 한 고인돌은 남쪽 지방에서 많이 발견되고 식탁처럼 생긴 고인돌은 북쪽 지방에서 주로 발견된답니다. 고인돌에서는 여러가지 모양의 토기와 돌화살촉, 돌칼, 옥으로 만든 꾸미개와 청동검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덤의 크기에 비해서 함께 묻어주는 물건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